우리 사회의 이슈 갈등 사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심층 취재 쌍심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쌍심지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자 혹은 사회적 약자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끊임없이 다시 살피고 또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준솔토의 모래가 이미 팔렸어야 되는데 팔리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이런 식으로 팔면 결과적으로 시가 뭐 10년 나이라 뭐 20년 팔아도 다 못 팔리고. 사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강에서 퍼올린 준솔토는 이른바 황금모래로 불려졌다. 준솔토가 건설 현장에서 질 좋은 골재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주시는 이른바 로또를 꿈꾸며 수십 개의 적치장을 두고 남한강에서 채취한 준솔토를 채취해 쌓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대강 사업이 끝난 지 오래된 지금 여주시의 준솔토 적치장은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다. 준솔토 판매로 이익도 생기고 자연스레 적치장이 없어질 거라 예상됐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에 제작진은 준솔토 사업 반대를 주장해온 여주시의회 이항진 의원을 만났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에 있는 모래들을 다 퍼내면 곧 그것이 다 팔리고 그러면 여주시에도 이득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 정화나 또 강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더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증명된 거죠. 물은 물대로 오염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 옆에 쌓아놓은 모래들은 모래대로 팔리지 않으면서 이중 삼중고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팔면 결과적으로 시가 뭐 10년 나이라 뭐 20년 팔아도 다 못 팔리고 결과는 이게 나중에는 관리비하고 뭐 임대료하고 다 주고 나면은 결과는 뭐냐면 제로란 거지. 지자체 공무원이 국가에서 한 사업을 따라가서 잘 됐고 못 됐고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 공무원은 국가에서 했으면 당연히 그거를 따라가 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준솔토 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팔리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주시의 준솔토 판매는 들쑥날쑥이었는데 2013년에는 하나도 팔지 못했고 이후에도 판매 실적은 저조했다. 건설 현장에서 질 좋은 골재로 쓰일 것으로 예상됐던 준솔토. 그러한 준솔토의 판매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19개가 되는 여주시의 적치장에 있는 준솔토가 너무 많아서일까? 아니면 여주시 준솔토의 질이 문제일까? 그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제작진은 여주시 남한강 사업소를 찾아가 담당자를 만났다. 현재 건설 경기 등 침체가 있어가지고 여건상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기존 관내 인근 지역으로 골재를 공급하는 방안 이외에 조기 반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원거리 지역으로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준솔토 원석을 판매하는 방안을 2016년도 상반기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주시 이포구를 지나 달리다 보면 차창 밖으로 길에 늘어진 큰 야산을 쉽게 볼 수 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여느 산처럼 잔수풀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준솔토 적치장이다. 한마디로 인공 야산인 것이다. 좀 더 들어가 보니 적치해놓은 준솔토를 반출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오후 시간이었는데 휴식 시간인지 아니면 아예 작업을 중단한 것인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공사 현장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크레인과 굴삭기 몇 대만이 덩그러니 준솔토 위에 멈춰 있었다. 어렵게 업체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 땅이 8만 평이요. 여기만. 8만 평이면 여기 임대료 연 5억이요. 네. 예? 그렇죠.
이게 3년 전에 팔았으면 벌써 다 팔아고 15억을 절감을 이제 할 거. 아직 3년을 팔아도 다 못 판다는 거지. 그렇게 계속 누적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관리비에다가 임대료에다 모든 게 자꾸 누적이 된다. 그렇다고 이게 지대로 원가를 판매하냐면 원가를 판매도 안 된다는 거지. 생산비 한 2,500원 주고 자갈 지금 6,000원을 판다니까 원색대가 원래 팔아도 6,000원을 받는데 그걸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줄 때는 여주 수익을 냈을 때 여주시가 반반이지만 실질적 내부적인 건 뭐냐면은 적자가 봤을 때는 시가 반을 물어야 돼. 그렇죠. 국토부가 뭐 공짜로 줬을 때 이득이 됐었지만 50대 50이지만은 저기 적자가 봤을 때도 50대 50대. 실제로 사업 초기 여주시는 전체 준설토 3,524만 1천여 세제곱미터를 2017년까지 전량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절반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계속 그 적자가 폭이 자꾸 늘어나지는 동이 안 보이는 게 겉으로는 뭐 많이 흑자가 되고 잘 팔린다고 계속 뭐 누구 말 따나 공시석상이고 다 얘기만 되지만 실질적으로 속으로 보면은 거진 적자라고 봐야 되지. 여주시 준설토 사업은 한마디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여주시는 준설토를 판매하고 그동안 얼마나 이익을 냈을까? 준설토 판매 대금으로 임대료라든지 준설토 유지관리 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이건 국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주민들은 이 적시장 관리에 드는 운영비라든지 임대료가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준설토를 판매를 해서 들어온 수익금으로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이 세금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여주시의 준설토 사업이 말 그대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보니까 이 준설토 사업을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로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실제로 여주시에는 모두 처음에는 19개 적시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기대를 모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사업성이 좋았던 것입니까?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은 이명박 정부가 4대양 사업을 할 때 네. 6억 입방메다의 모래를 준설을 하면은 네. 8조 원의 그 수익이 생긴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네. 그게 또 당시 여주시는 모래를 팔면은 1,0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4대양 사업을 반대하는 진영에 대해서 여주의 발전을 왜 저해하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논리로 가지고 이 준설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시 4대양 사업을 한다고 모든 토목 건축 예산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거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오히려 모래가 필요한 사업장이 더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래를 팔아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때문인지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그래프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하나도 팔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좀 다소 판매량이 좀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그 기대치의 뭐 3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모래란 게 공사장 부근에 있어야만이 경제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계 분석에 따르면은 한 50km만 넘어가면은 전혀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실어 나르려 그러면 기름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 가면 거리가 떨어지면 원거리로 가게 되면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또 문제는 이 모래를 적치한 장소가 대부분 농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이 벌어지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저렇게 쌓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것입니다. 애초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할 당시에는 분명히 이만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요 예측 자체가 네, 잘못됐다라고.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홍수를 예방한다, 물을 확보한다 그러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그 남한강 본류보다는 지류 지천에서 홍수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수 예방도 못했고, 네. 그리고 물은 여주가 물이 부족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준수를 해서 이득을 보겠다고 한 부분들이 전부 다 허위로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과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여주시의 준설토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문제점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농지를 빌려서 임대해서 적시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임대료 부분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013년도인가요? 전혀 판매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시 예산이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것은 애물단지가 돼서 시 예산을 계속 이제 그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여주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놔두면 계속 적자기 때문에 이것을 싼 값이라도 처분을 하려고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지역에 모래 수요가 없다 보니까 당분간 팔리지 않을 겁니다. 이 되돌아가 보면은 여주 같은 경우에는 금모래, 은모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신력사 앞부분에 보면은 옛날에 백사장이 잘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름철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강수욕을 즐겼던 그런 어떤 장소였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흉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모래를 퍼내가지고 쌓아놨는데 여주시가 또 몇 년 전에 거기다가 모래 설매장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예산을 낭비한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잘못된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 공무원들이 그게 어느 정도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면서 더 이상 그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책임 문제를 물으면은 책임 회피를 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사업을 하고 나서도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진다. 그것이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현장을 우리가 여기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주시의 준설토 사업이 담당자의 말처럼 세금으로 또 시 재정으로 운영되지 않고 준설토를 판매한 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아직 절반 정도밖에 팔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주시 대신면 양춘리에 위치한 또 다른 적시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곳의 사무실 문은 대낮인데도 굳게 잠겨 있었다. 이에 제작진은 적시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준설토를 둘러보는 길은 마치 정비되지 않은 산길을 가는 듯했다. 가파른 길을 올라 적시장 상부에 도착해보니 임시 방편으로 덮어놓은 덮개만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위에서 바라본 준설토의 모습에서 과연 이것이 질 좋은 골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곳은 마치 폐허가 된 공간을 보는 듯했다. 농경지를 적시장을 만들고 준설토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여주시의 사업을 무색하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준설토 사업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었다.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쌓여있다 보니 준설토로 인한 피해가 곧바로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흙을 퍼나르는 트럭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물론 장마철에는 적시장에 토사가 내려와 농경지의 수로를 막는가 하면 높은 인공산으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옆집 같은 경우는 해가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름에 저쪽으로 져요. 근데 이제 이쪽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죠.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피해는 보죠. 하우스 하는 사람이고 일본 사람. 또 다른 적시장 인근의 비닐하우스. 3년 전에 피해를 본 농민을 만나봤다. 그때 한번 불날래 한번 그때요. 그때 여기 뭐 이거 다
금방 아니 한 1, 20분도 안 걸렸어요. 금방 그랬구나. 저기 막히면서 얼마나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지 물이. 뭐 보상 같은 거 있었나요? 그래봐야 뭐 다 해갖고서는 뭐 일괄 처리 해갖고 그때 해갖고 뭐 50만 원, 100만 원 그거 나와봐야 뭐 한 이미 한 억대가 다 날라갔는데도 그때는 또 8월달에 해갖고 다 심은 거 아니에요. 다 심어놔갖고 겨울 거 준비해놨는데 뭐 다 날라갔는데 저거 싸놓기 전에는 뭐 물 안 탔던 건데 저거 무너지면서 하면서 뭐 참대지면이 되는데 뭐. 주민들은 이처럼 준설토로 인해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그 앞으로 저거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 같은 거 있으세요?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저걸 뭐 걔네들도 뭐 한 2, 3년 안에 없앨 때 알았더랬는데 거기 가서 하면은 걔들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겠는데.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에 위치한 또 다른 적치장. 큰 도로에서 논길로 빠지면 쉽게 준설토가 쌓인 인공야산을 만날 수 있다. 제작진이 준설토가 쌓여있는 곳을 올라가 봤다. 보기에도 꽤 높은 준설토는 약 30m의 높이라고 한다. 거대한 모래더미가 마을 전체에 또 다른 동산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있었다. 적치장 상부에 올랐더니 여기저기 작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적치장 상부에 잡목과 잡풀이 자라고 있고 준설토가 쌓여진 비탈길에도 잡목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지금의 모습만 보면 이곳에 모래가 쌓인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는 고라니도 발견됐다고 한다. 이거 고라니 똥이고요. 네. 고라니가 여기가 지금 은신처, 사람들이 잘 안 다니 그러니까 은신처로 이쪽에 와서 많이 서식을 하고요. 이 지금 달맞이 꽃인데 이런 거 같은 건 고라니가 다 따먹은 거. 살기 위해서 얘네들도. 보이는 자연을 모래성이 가로막음으로써 경관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환경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적치장을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서 새들이 죽고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고라니 등 동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산에 산처럼 쌓아놓은 모래성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농경지로 모래가 휩쓸려 내려가서 농경지를 훼손하고요. 또한 그 모래가 농로, 수로를 막아서 홍수 피해를 본 적도 실제로 있고요. 지금처럼 모래가 판매된다면은 이 모래로 인해서 환경적 피해는 수십 년에 걸쳐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인근의 자연 환경적 피해는 물론 농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준설토 적치장.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항공 촬영을 시도했다. 이전 농경지를 빌려 준설토 적치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중에서 보듯이 그 넓이가 꽤 큰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육안으로만 봐도 축구장 서너 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다. 적치장 사이로 난 길을 차로 달리고 있으면 이곳이 이전에 농경지였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 그렇다면 여주시는 언제 이 적치장을 매각할 것인가? 과연 얼마나 계약이 된 것일까? 여주시의 준설토 계약은 전체 적치량 3,524만 1,000세제곱미터에서 고작 847만 7,000세제곱미터만 반출이 됐고 2,270만 3,000세제곱미터가 남아있다. 판매 수익 또한 462억 원에서 적치량 임대료와 관리비 등 420억 원의 지출을 빼면 수입은 고작 42억 원뿐이라고 한다. 농경지를 빌려 준설토 적치장을 만들어 수십억 원의 수입을 낳는다는 준설토 사업. 사업이 끝나고 6년이 지나고 있지만 황금알은 허상뿐이었다. 이렇게 준설토는 인공야산만을 만들었을 뿐이다.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몇 년 정도면 끝날 지금 예상인가요? 상황을 보면은 원래 계획 당초 초기에 원래 계약은 6년 정도 봤던 거야. 6년 동안 안에 모든 거를 판매를 예상을 네, 했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한 어느 정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연 나가는 게 150에서 200만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2026년까지 보는 거죠. 물론 2026년은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서 판매하는 거를 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이거보다 더 땡겨서 네. 빨리 나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여주시 자체로는 지금 남한강 전역, 즉 여주 전역에 펼쳐져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적치장을 해결하자라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 내용 수준이 실무자 협의 수준이거든요. 실무자 협의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업무 범위 내의 협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산 수반상은 정책적 결정이고 그 정책적 결정은 이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장과 그리고 이 정책적 결정하는 사람들과 진짜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문제로서 야기된 문제니 이걸 해결하자라는 통 큰 협의, 통 큰 합의, 통 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자체 황금알을 낳아준다고 시작된 준솔토 사업.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빈 깡통이 될 우려가 이미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적치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환경 문제는 물론 여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준솔토 사업.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네, 이 준솔토 적치장 주변이 좀 흉물스럽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네. 주변 농가들이 입은 피해 자체가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보상의 주체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적치장을 관리하고 있는 여주시가 모든 보상의 책임 주체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보통 그 피해가 발생하면은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실제 피해를 받은 액수보다는 상당히 적은 어떤 보상밖에 안 되는 게 이때까지 관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여주시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겁니다. 우리가 토목 사업을 할 때는 좀 꼼꼼히 따져보고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 좀 따지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 그리고 그 뒤처리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후임자들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어떤 많은 토목 정책들이 헛도는 그리고 예산 낭비가 되고 환경 파괴가 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요. 영상에서 보니까 이 적시장에 보니까 많은 잡풀, 네. 나무 같은 것도 좀 자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런 형태 상태의 적시장에 있는 골재들이 정말 이 건설에 쓸 수 있는 건가요? 여주 현장에도 제가 한 5-6차례 현장 조사를 했는데 네. 현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있는 모래를 다 팔 수 있는 양질의 모래가 아닙니다. 다시 네. 해서 그 아주 그 미세한 흙 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대략 보니까 한 30-40% 정도는 골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골재로 쓰고 남은 30-40%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거는 다시 또다시 처리해야 되겠죠. 골재는 돈을 받고 팔지만은 네. 그 팔고 남은 것들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성토재로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는데 골재를 다 팔고 나도 또 그런 어떤 찌꺼기 문제 그리고 또 농토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 또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여주시가 또 지불해야 될 부대 비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여주시에 현재 남아있는 준솔토가 한 곳에 모아 쌓으면 서울의 남산의 절반 정도를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남산 크기가 한 5,000 입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주시가 총 그 판게 한 3,000인데 아까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판매됐으니까 딱 남산의 반 정도 규모가 지금 여주시 곳곳에 야산처럼 지금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여주시 공무원 얘기로는 2026년까지는 팔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리고 또 언론이나 지역 주민 또는 시의회에서 골재 판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골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쪽 지역에는 그리고 또 양질의 골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판매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뭐 금물의 음물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 이 준설토 문제를 해결할 만한 혹시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팔리지도 않고 놔두면 계속 적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옛날에 그 남한강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풍광, 다시 얘기해서 하천에 금모래, 은모래가 쫙 깔리고 갈대가 우거지는 이런 어떤 강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은 네. 다시 강으로 넣어주는 어떤 사업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네. 아마 이것은 국토부나 지금 현재 여주시는 인정하기 힘들 겁니다. 왠가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초 4대항 사업으로 준수를 했던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형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판로도 없고 다시 모래를 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속 흉물 또는 애물 단지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건설 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띠지 않는 이상 계속되는 애물단지 그렇습니다. 상태는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 최근 들어서는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를 뚫으면은 모래 그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뭐 팔리지 않겠냐라는 네, 지난해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전말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왠가하니까 요즘 고속도로를 뚫을 때 보면 터널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터널에는 양질의 자갈들이 안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쪼개서 보통 공사장에서 모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를 뚫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버럭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소화하기가 힘든 정도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주 인근에 부근에 대규모 그 의도된 토목 건축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양진 의원처럼 네. 좀 통 큰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통 큰 합의의 주체는 당연히 중앙 정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문제를 일으킨 정부가 나서서 당연하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여주시의 준설토 사업, 이 여주 시민들의 혈세가 사용되지 말아야 하겠고요. 또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